자, 정경호입니다. 2018년 대학모의사 중심으로 정리했고요. 간단하게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요. 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준비했던 거니까 일단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공론조사, 그죠? 공론조사는 혹시나 심의민주주의로 놓을 수도 있으니까 수기민주적 공공갈등 해결 기법, 공론조사 다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과정은 평등성, 대표성, 수기성,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책임성하고 수용성을 꼭 언급해주면서 답안지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참여예산, 우리나라가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참여, 좀 이따 보게 될 시민참여, 이런 참여 맥락에서 또는 뉴 거버넌스 맥락에서는 과정하고 결과 또는 내용으로 해서 과정에서는 평등성, 대표성, 수기성, 공개, 투명성 이런 같이 언급해줘도 좋겠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책임성과 수용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잊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행정에서 공공성, 포스트 NPM은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그죠? 자, 여기는 이제 공자감, 가적중 보장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외워도 되는데요. 이 문제를 내신 분은 NPM적 개혁으로 인해서 민주성, 투명성이나 공개성 또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시하는 형평성, 이 두 개가 최근 행정 공공성에서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성과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포스트 NPM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트 NPM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거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학화 문제, 우리가 강정마을도 있고요, 미세먼지도 있고 등등, 취업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 방안, 우리가 이제 사학화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부에렌으로 기억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책학에서 말하는 문제 정의도 어렵고요, 이해 관련자들도 모르고, 대안 탐색도 목표 설정도 어렵고, 대안 탐색도 어렵고, 대안 결정의 기준도 어렵다는,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을 확인하기 어렵고, 인과관계도 어렵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대안도 없고, 그것을 이전에 보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런 맥락에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자, 네거티브 규제 프리존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규제 프리존보다는 규제 샌드박스가 훨씬 시험에 만나고 있죠. 규제 프리존은 어떤 지역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생명 환경이라는 공공성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규제 샌드박스는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신청을 하면요, 그것이 신기술이라든지 신제품, 신서비스를 창출한다고 할 때 일시적인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제도가 우리 규제 프리존이죠. 근데 만약 그러한 것들이 국민의 생명이나 환경에 기본적인 침해가 왔을 때는 그것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네거티브 입법의 가장 핵심인데, 이런 내용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행정이념, 행정이론과 관련해서 본질적인 것과 수단적인 것을 나눠 써주시고, 한국행정에서는 저조고양이 강조되는 시기에는 우리 위에서 봤던 것처럼 공공성, 민주성이나 형평성이 강조된다, 이런 맥락으로 하시면 되겠고, 올해 노안 문제 중에 가장 의외의 문제죠.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과학성은 원인, 그리고 설명, 기술성은 처방, 규범입니다. 간단하게 나눠서요. 이쪽은 정치행정 이원론적인 계열입니다. 여기는 정치행정 1원론의 계열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우드로 윌슨 과학적 관리법도 여기 포함되겠죠. 허버트 사이먼 관리과학 행태주의, NPM도 굳이 따지면 정치행정 이원론 탈정치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정치행정 이원론으로 잡아주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통치기능설이라든지 자 그리고 가치주의, 우리가 신행정학, 그리고 뉴가버넌스는 처방적이고 규범적 이론인데, 행정학은 응용사회과학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양자가 다 필요한데, 주로 이제 문제 정의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학성을 조금 더 우선시하고요.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기술성과 처방성을 조금 더 우선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이론입니다. 조직이론은 뭐 우리가 뻔히 아는 그런 거죠. 분화의 원리와 조정의 원리, 수직분화, 수평분화, 수직조정, 기사 매팀 내, 기능구조, 사학구조, 매트리스 구조, 팀구조, 네트워크구조. 자, 나머지 밑에는 일반적인 내용을 쓰시면 되겠고, 환경은 우리가 정세민지 포다, 저저고양, 아니면 우리가 최근에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을 쓰시고, 그 영향, 조직의 대처 전략은 우리가 SCT, 전략선택이론, 그리고 RDT가 있죠. 조금 더 소극적이고 적극적이고, 여기는 일반 환경, 여기는 과학 환경, 상호존성을 좀 높여서 좀 정치적인 맥락에서 설명하는 거죠. 일반적인 거, 성장, 예측,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는 내용으로 쓰시면 되겠고, 조직 구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홀라크러쉬가 아주 특이하게 세워놨습니다. 홀라크러쉬 됐습니다. 전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개별 서클, 팀, 단위별로 아주 수평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을 말합니다. 전체에서 어떤 전체적인 목표를 추구하지만 그 운영은 업무 단위, 팀 단위로 아주 수평적이고 자율적으로 모두 다 n분의 1 평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운동화 업체, 온라인 업체인 자포스라는 데가 홀라크러쉬를 최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례죠.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이 오면 이렇게 이제 홀라크러쉬, 어드호크러쉬보다는 홀라크러쉬로 가주는 게 좋지 않나, 뭐 그런. 자, 그래서 바람직한 우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람직한 공직 구조도, 공무원 구조도 나와 있습니다. 조직 구조가 되겠죠, 문제상. 그래서 안정적인 업무에서는 관료제가, 임시적이고 자율적인 업무에서는 어드호크러쉬나 홀라크러쉬를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PSM은 우리가 뭐 많이 봤던 내용이니까, 자, 행정학 2.0에는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감성적 차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감으로 기억해 주셔도 좋고요. 뭐 다른 책에서는 정책 몰입도, 헌신, 공공에 대한 관심, 그죠? 정책 형성에 참여하고 있음을 아는 경우, 그 다음에 공공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공감 능력, 자기 희생, 이렇게 네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거나, 처음부터 PSM이 높은 사람을 뽑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고요. 재량과 인센티브, 성과 관리로 통제하기보다는 도덕적 해이를 PSM을 높이려는, 그래서 PSM을 높이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쓰시는 게 중요하겠죠. 리더십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현대 리더십은 답은 3개라고 얘기했죠. 변혁 리더십, 가지 연계, 카리스마, 지적 자극, 영감, 개별적 배려. 근데 이게 권위주의나 독단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바로 섬김 리더십, 때로는 비윤리성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덕 리더십. 그러나 이런 것들은 혼자 하면 안 되죠. 뉴가버넌스에 대해서는 협력 리더십, 모르세라는 학자 기억하시죠? 그래서 윤리 리더십, 협력 리더십 등이 쭉 나와 있는데요. 변혁 리더십에서 발생하는 권위주의, 직접 독단, 비윤리성을 비판하면서 이쪽은 섬김 리더십, 비윤리 리더십. 오뚜기 생각하시면 되죠. 오뚜기. 좀 윤리 경향의 끝판왕이죠. 오뚜기.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틀을 잡아주시면 되겠고, 인사 환경 변화는 우리 저조고양, 근로세대, 이 중요하죠. 근로세대의 다양화, 꽉 써야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정세민지 포다 쓰시고, 바람직한 인재상은 요거는 그냥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인사비전 2045에서 하는 것처럼 변화 적응형, 근거를 들어야죠. 인사비전 2045, 통섭 융합형 됐죠. 그 다음에 네오 르네상스형, 이렇게. 자, 역량 강화는 전략사고, 문제인식, 성과 변화, 통합조정, 고객만족. 고위공무원에 필요한 역량을 하시고, 역량 강화 방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량 모델링이죠. 행동사건 면접법이나 역량 사전법이나 역량 메뉴법을 통해서 한 다음에 역량 교육을 실시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블라인드 채용은 기존의 면접이 사전 정보를 가지면요, 면접자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선입견 또는 후광 효과 등이 나타나니까 블라인드로 채용하면 이제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잘 모르니까 이제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행동 한번 NCS 같이, 그죠? 행동, 역할 연계 같은 것들을 통해서 행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고요. 그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좋다. 이것이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면접자 오류가 발생하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하는데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NCS 채용, 소, 적재 잊지 마시고요. 대표관료제 우리가 확보, 개발, 유지 관리할 때, 여기 우리가 대표관료제고, 개발, 유지 관리에서 개인 신상 지원이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유연화라든지 친가족적 복리후생의 다양화라든지, 혹시 우리가 다양성은 내적 다양성과 외적 다양성, 장소적 다양성을 해가지고요. 장소적 다양성에서 스마트워크까지 꼭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지 인용제는 9급에서 5급 올라가는데 평균 25년이 걸리니까 하위 공무들이 우리가 공정하게 되어 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는 곳이 5급 합격한 사람부터. 그래서 공모지기를 통해서 빨리 승인시키거나 인사혁신처가 공개 역량 경쟁시험을 봐서 승진 예정자들한테 공개 역량 경쟁시험을 봐서 승진시키기도 하니까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는 HRD를 자극한다는 측면에서는 좋고요. 하위 공무원들이 공정성, 우리도 공정하게 대우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상당히 좋은 건데, 역시 운영 과정에서 이 공개 경쟁 역량 시험에서 역량을 모델링 한다든지 정확하게 평가한다든지 측정한다든지 이런 문제 등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기존 계급제라든지 연공서열이라는 그런 문화를 바꾸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제 됐죠. 항의 묶음을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해야지 조직의 성과관리제도, 성과관리 전략계획하고 인사의 성과계약 평가하고도
일치성이 확보됩니다. 정부의 활동을 우리가 가장 대분류인 기능, 그리고 정책, 그리고 활동별로 연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 예산제도 왜 필요한지를 잘 하시면 되겠고, 혹시나 모르니까 PPBS라는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요, 실제 내부적으로는 운영되고 있다가 그게 지금 발전한 것이 프로그램, 우리 PBS 할 때 이 P가, 두 번째 P가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가 이제 관련성 높은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프로그램 예산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산은 너무나 중요하죠. 2월 말 4일, 5이, 5.3으로 가는데 감사원에 가야 되죠. 성과 감사해야 되고, 넘어갈 때 결산서가 넘어가는데 국가결산서, 요결재성 아시죠? 요결재성, 특히 제가 중요하죠. 상원변,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기억하시고, 시민의 예산 참여. 자, 시민의 예산 참여도 이렇게 해서 잘 아시죠? 적극적인 거, 소극적인 거, 사전적인 거, 사후적인 거,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거는 이거죠. 주참, 주민참여 예산제도. 그죠? 그래서 적극적인 거, 사후적인 예산 성과금이죠. 그 다음에 감사 청구, 주민 소송. 우리 납세자 소송은 도입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사후적인 거는 정보 제공,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거는 잘 되는 건 아까 위에서 우리가 공론조사에 봤던 것처럼 과정적인 측면에서는 대표성, 평등성, 수기성,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책임성 또는 그러니까 능률성, 효과성, 예산이니까 능률성, 효과성을 적어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재정 준칙 아주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 준칙이죠. 나가는 거는 지출 준칙이고, 여러분들 아는 빼고죠. 그 다음에 수지 준칙, 채무 준칙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 재정 건전화, 세입 준칙, 지출 준칙, 수지 준칙, 채무 준칙. 재정 건전화법에 3% D1을 45% 하겠다는 준칙. 빼고는 우리나라에서 있는데 없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의원 발의법하고 정부 발의법이 다르다. 세입 준칙은 3년 평균 0.5%를 넘기지 못하게 되는데 구속력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요거는 혹시나 장단점에 놓으면요, 세입 준칙은 준칙을 담보하지 못하고요, 지출은 가장 좋긴 한데 우발적인 계획이 있어서 틀릴 수도 있죠. 국가의 입법권을 침범한다는 문제도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채무 준칙인데 다른 쪽에서 또 빚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 한류론이 되겠습니다. 재정 성과 관리는 자신목인데 나머지는 그대로고요. 자율평가에다가 우리가 메타 평가를 했었죠. 이 메타 평가가 2017년에 없어지고, 그죠? 핵심 사업 평가로 바뀌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이거는 2016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우리가 잘 아는 두니까 룸지게 틀에서 읽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나 많이 준비했던 거니까 특별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줬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지금 제가 밴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 밴드 이름을 못 외웠네요. 여러분들이 행정고시사랑의 고시러브를 그대로 빼왔고요. 밴드에서 전경으로 치시면 되는 거 아시죠? 어차피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은 여기다 가입됐을 건데 친구들 많이 소개시켜서 많이 가입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합격까지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